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 걸리지만 침묵을 배우는 데는 평생이 걸린다. 말은 단순히 소통의 수단을 넘어 그 사람의 인격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적절한 때에 건넨 한마디가 큰 기쁨을 주기도 하고 부주의하게 내뱉은 한마디가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평온과 인간관계의 소중함이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이란 그 말이 틀렸기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이나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때로는 침묵이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평온한 메일을 보내기 위해 피해야 할 9가지 말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사적인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비바람을 막아주는 집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고요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옷이 몸을 가려주듯 사적인 이야기는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자신의 비밀이나 사적인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폭로되기를 원하시나요? 아마 아무도 그런 일을 원치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비밀이나 사적인 이야기를 입에 올리는 것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신뢰와 존중까지 잃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타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행운을 가져다주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침묵을 지키고 자신과 관계없는 일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숙함과 존중을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행동입니다. 당신은 신뢰를 지키시겠습니까? 아니면 잃으시겠습니까? 그 답은 당신 자신에게 있습니다. 둘째, 분노 속에서 신랄한 말을 내뱉지 마세요. 분노가 폭발할 때 우리는 감정에 휩쓸려 무의식적으로 가장 날카롭고 아픈 말을 내뱉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날카로운 칼날과 같아서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그 상처를 다시 아물게 하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분노 속에서 뱉은 말을 후회해 본 적 없으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를 느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침묵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반응하지도 말고 어떤 결정도 내리지 마세요. 감정이 이성을 지배할 때 뱉은 말은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호흡을 하고 냉정을 되찾아 분노가 가라앉기를 기다린 후에 입을 여세요. 말은 타인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가장 소중한 인간관계마저 잃게 할 수 있습니다. 분노를 느낄 때는 침묵을 지키세요. 그것이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셋째, 타인의 인격을 성급하게 평가하지 마세요.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근거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진실의 전부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1마일을 걸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다. 다음 이야기를 통해 이 가르침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어느 날 오후 한 병원에서 의사 한 명이 급하게 수술복을 입고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위독한 상태에 빠진 한 소년의 긴급 수술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수술실 앞에는 환자의 아버지가 걱정과 두려움으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도착하자마자 아버지는 분노를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왜 이제야 온 겁니까?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 장난입니까? 내 아들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직업의식도 없으세요. 의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비번이었지만 연락을 받자마자 바로 달려왔습니다. 부디 마음을 진정하시고 제가 수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지만 아버지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진정하라고요. 당신 아들이 수술실에 있어도 그런 말이 나올까요? 만약 내 아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쩔 겁니까? 의사는 그 말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조용히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몇 시간에 걸친 수술을 마치고 지친 표정이었지만 안도의 미소를 띤 의사가 돌아왔습니다. 하늘이 도왔습니다. 아드님의 목숨은 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호사에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의사는 곧바로 병원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감사의 말을 전할 틈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불만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오만한 의사로군. 수술이 끝났으면 한마디 설명이라도 해줘야지. 그 자리에 있던 간호사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은 어제 사고로 하나뿐인 아들을 잃으셨어요. 오늘은 아드님의 장례식 날이었는데 병원에 긴급 연락을 받고 달려오신 거예요. 수술이 끝나자마자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가신 거고요. 아버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비난 섞인 말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깊이 후벼 팠는지 깨달았습니다. 의사의 조용한 태도, 뒤에 숨겨진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을 아버지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그 마음속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그들의 인생이라는 복잡한 이야기의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누구나 결점을 가지고 있고 마음의 아픔과 싸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타인의 인격이나 도덕성을 경솔하게 평가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무지와 공감 능력 부족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만약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지 생각해 보세요. 분명 그들처럼 강하게 버티기 쉽지 않았을 것임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비판보다는 이해를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대신 이해하고 공감하는 법을 배웁시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마음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지만 성급한 평가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멋진 선물은 배려와 다정함입니다. 그리고 아직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가장 큰 존중의 표현입니다. 넷째,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사용하지 마세요. 말은 양날의 검입니다. 건설적으로 쓰일 수도 파괴적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신랄한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한 사람의 인격적 결여를 반영합니다. 타인의 명예를 깎아내리려 할 때 당신이 얻게 되는 것은 상대방의 반격과 주변 사람들의 존경심 상실뿐입니다. 독서를 즐기는 사람은 마치 전염병과 같습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에게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은 당신의 인생을 더 나아지게 하기는커녕 당신을 외롭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멀리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니 항상 다정한 말을 선택하세요. 옛말에 있듯이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입니다. 다섯째, 타인의 가정 환경을 평가하지 마세요.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도 자신이 태어날 환경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부유하게 태어났든 가난하게 태어났든 그것은 운명의 일부일 뿐,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인격과 품격입니다. 부유한 사람이 막대한 재산을 가졌더라도 마음이 좁고 탐욕스럽다면 그분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따뜻하고 남을 돕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존경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돈은 일시적인 것이며 오늘 부유하더라도 내일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부유한 사람을 맹목적으로 숭배하지 마세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지갑의 두께가 아니라 타인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기억하세요. 고결한 인격이야말로 영원한 가치를 지니며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섯째, 타인의 학력이나 지식을 비난하지 마세요. 인생에서 누구나 자신만의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약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고기와 고양이에게 수영 시합을 시키거나 거북이에게 토끼의 속도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학력이나 지식이 그 사람의 가치를 재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님을 잊지 마세요.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은 결코 자만하지 않고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서 배우려는 자세를 가집니다. 반대로 타인을 얕보고 비판하는 사람은 종종 자신의 무지를 드러낼 뿐입니다. 자기 만족이라는 덫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대신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내는 데 집중하세요. 선한 행동을 계속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배우는 자세를 가진다면 당신 자신도 주변으로부터 존경받게 될 것입니다. 일곱째, 자랑하거나 과장하지 마세요. 자랑과 허풍을 일삼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환영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들은 거짓된 말로 자신을 꾸미려 하지만 진실은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주머니 속의 송곳은 언젠가 튀어나오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이 믿어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과장이 드러나고 결국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보다 행동의 중요성을 압니다. 허풍을 떨기보다 행동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말이 아닌 행동이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 있기 때문입니다. 옛말처럼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은 자신을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결과로 보여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싶다면 말이 아닌 행동에 초점을 맞추세요. 성공 그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여덟째, 오해를 풀기 위해 애쓰지 마세요. 인생은 여정과 같아서 모든 사람이 당신을 이해하고 함께 걸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을 이해하는 사람은 설명이 필요 없고 이해하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습니다. 기억하세요. 떳떳하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당신이 양심과 도리에 따라 살아간다면 시간이 모든 것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쓸데없는 말다툼보다는 당신의 행동을 통해 모든 것을 보여주세요. 진정으로 당신을 이해하는 사람은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고도 진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고의로 오해하는 사람들을 마주했을 때는 평정심을 유지하세요. 묵묵히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세요. 그 침착함이야말로 당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지키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아홉째, 불필요한 부탁을 하지 마세요. 누구나 각자의 삶과 일, 그리고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남용함으로써 상대를 지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가치마저 떨어뜨리게 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필요할 때 기꺼이 손을 내밀어 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계속해서 부탁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가 의미를 갖는 것은 그것이 정말로 필요하고 진심에서 우러나왔을 때뿐입니다. 만약 항상 다른 사람에게 의지한다면 결국 그 사람들마저 당신 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영원히 이용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합시다. 자립하는 것은 당신을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얻게 할 것입니다. 마른 마음의 거울입니다. 고대 로마의 작가 푸블릴리우스 시루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른 마음의 거울이다. 당신이 매일 사용하는 말은 당신의 진짜 모습을 비춰줍니다.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은 적은 말로도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세요. 아름다운 말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다정한 말을 할 수 없다면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침묵은 때로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집니다. 침묵을 배우고 귀를 기울이며 정말 필요한 말만 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인생은 더욱 평온하고 의미 깊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인생은 마치 역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배와 같습니다. 때로는 거친 파도와 강한 바람을 만나 이 세상이 얼마나 험난한지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시련에 맞서 싸우기보다 속도를 늦추고 인생을 즐기며 자신에게 다정해지는 법을 배웁니다. 다음은 노년을 평온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기억해야 할 5가지입니다. 첫째, 귀를 고요히 하세요. 논어에서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60이 이순 60을 준. 나이 60이 되면 세상의 온갖 풍파를 겪어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젊었을 때 귀는 종종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험담이나 비방을 듣고 분노와 불만을 느꼈던 적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우리는 귀에 담아야 할 말과 흘려버려야 할 말을 가리는 법을 배웁니다. 진심 어린 조언에는 귀를 기울이고 모욕이나 질투 섞인 말은 무시하게 됩니다. 남은 인생은 짧습니다. 가치 없는 일에 마음을 쓰지 마세요. 마음이 고요하면 이 세상도 놀라울 만큼 평온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둘째, 너그러운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세요. 공자는 또한 군자 화이부동 쥔즈 허얼부톤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맹목적으로 같아지려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각자의 인생관과 선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재단하거나 강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뜻대로 되지 않는 일에 대해 주변에 불만을 품기 쉽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자신만의 삶의 방식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너그러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키우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주변의 좋은 면을 찾아보세요. 푸른 잎사귀와 붉은 꽃을 바라보면 인생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셋째,
식사를 소중히 여기며 자신을 대접하세요.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복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에게 맛있는 식사는 소박하지만 중요한 행복 중 하나입니다. 지나치게 절약하느라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지 마세요.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두었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걱정과 고민으로 식욕을 잃어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기억하세요. 매 끼니는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식사를 소중히 여기고 현재를 살며 그 순간을 즐기는 것. 그것이 노년을 아름답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넷째, 건강을 유지하며 매일 운동을 계속하세요. 옛말에 유수불부 호추불두 료세부후 도슈 부시균라는 말이 있습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문치돌이는 좀 먹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로 꾸준한 운동을 통해 유연성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운동은 큰 혜택을 가져다 줍니다. 70세, 80세가 되어서도 아침 조깅이나 산책 요가를 즐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 건강을 해쳐 병상에 누워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운동이라도 시작해보세요. 땀을 흘릴 때마다 그것이 최고의 노화 방지제가 되어 건강과 활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다섯째, 감정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세요. 인생에서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리면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치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것은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오늘의 어려움도 미래에는 사소한 일이 될 것입니다. 내려놓고 가볍게 생각하고 즐겁게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남은 인생을 즐기는 비결입니다.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당신의 건강과 감정을 최우선으로 돌보세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노년에 있어 마음의 평온과 신체의 건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속도를 늦추며 남은 인생의 아름다운 시간을 즐기세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방식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평온하고 행복한 인생을 선택하세요.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을 응원하기 위해 꼭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것 또한 남겨주세요. 여러분, 다들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오늘 제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특별한 사연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들려주세요. 함께 듣고 공감하며 더 큰 위로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의 삶에 언제나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